네,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 HR팀장 진보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저희 SK그룹에서는 여성 인력의 어떤 확보 그리고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 그룹 차원에서는 2011년에 그 W 네트워크라는 여성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리더들, 즉 임원과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여성 구성원들을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그룹 차원에서 또는 각 사별로 해 나가야 될지를 지금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성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여성 인력들이 유입이 돼야 되고, 즉 채용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즉 회사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도 없이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HR 제도적인 지원들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장한 여성 구성원들을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HR 제도 측면에서 보면 특히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쓰는 구성원들이 가장 그 눈치를 보고 쓰지 못한 이유가 혹시라도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아니면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당 연도에 어떤 출산 육아휴직을 쓰신 분들은 별도로 평가 풀에서 제외를 해서 전사에서 리뷰를 해서 어떤 승진이나 이런 기회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 아래서 저희 SK텔레콤에서는 기존에도 어떤 난임 구성원들, 최근에 젊은 구성원들이 그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임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성원들이 난임의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 때는 저희가 사상휴직을 10개월간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 관련되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비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에서도 혹시라도 이제 출산휴직 끝나고 내가 복귀를 해야 되나 이렇게 눈치를 보시는 구성원들이 예전에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바로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출산과 육아휴직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을 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제도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 육아휴직이 예를 들어서 연도 중에 이렇게 종료되는 구성원들이 죄송합니다. 저희는 직원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구성원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성 구성원분들이 그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보육 시설들이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뭐 육아휴직이 6월에 끝나거나 9월에 끝나거나 그렇게 하신 분들이 복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아휴직을 최대 2년까지, 즉 추가 1년을 더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어떤 추가적으로 저희 CEO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서 이런 여성 구성원들이 좀 더 행복하게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서 어떤 국가적인 아젠다인 저출산 또는 일가정 양립에 관해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결혼, 출산, 뭐 임신, 출산, 육아 그 각 기간별로 기존의 제도를 리뷰를 해봤을 때, 일단 임신기에 있어서 기존의 모든 어떤 법적인 것도 그렇고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상당 부분의 제도들이 여성 구성원들을 업무에서 분리하는데 중점적으로 두고 있었다. 즉 단축근로라든지 어떤 검진 휴가, 출산 휴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 구성원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그 나머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 느끼는 어떤 신체적,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이 더 크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신기 단축근로 같은 경우도 12주 이내 36주 이후로 지금 법적인 어떤 기준이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임신을 인지하는 시점이 뭐 통상 8주 이후라고 보고 36주 이후는 대부분이 이제 출산휴가를 들어간다고 보면 어떤 실효성 측면에서 그렇게 가히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임신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그 임신기 단축근로 시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즉 임신을 본인이 확인하는 순간부터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저기서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치를 안 보고 쓸 수 있게 의무적으로 모든 기간을 전부 다 6시간 근로만 할 수 있게 했고, 해당 기간 동안에 급여나 어떤 성과급에 있어서 불이익은 전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후기, 즉 29주 이상일 때 그 굉장히 이제 구성원들이 어떤 출퇴근이나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29주 이상의 임신 구성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도 어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본사 T타워의 3개 층에 그 침대 2개와 어떤 그 안마 시설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해서 임신 구성원들이 전용으로 해서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 인프라를 저희가 전부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해당 부서에 임신 구성원들이 속해 있는 해당 부서의 팀장들이 충분히 배려하고 이런 회사의 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구성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임신 구성원, 즉 구성원이 임신을 하고 회사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물 세트를 하나 보냅니다. 그거는 이제 전자파 차단 담요라고 해서 어떤 구성원들이 이제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어떤 태아의 건강에 있어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자파 차단 담요와 축하 메시지를 그 해당 구성원에게 보내고 해당 구성원의 그 팀장에게는 저희가 안내 메일을 통해서 이런 임신기 단축 근로는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시행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학자녀 돌봄 휴직입니다. 그 저희가 2015년에 저희 말씀드렸던 그 W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 그룹 전체의 어떤 인력들의 재직률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그 남성 구성원과 여성 구성원의 갭이 가장 커지는 시점이 8년차 또는 12년차, 즉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어떤 임신기와 육아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기에서의 어떤 그 변곡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출산율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의 어떤 입학 시기는 출산기 못지않게 구성원들이 한참 여성 구성원들이 성장할 시점에 경력 단절이 오는 시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봤을 때 육아휴직자 중에 약 15% 정도 되는 구성원들이 만 6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휴직을 사용을 했고요. 그 육아휴직을 전체를 다 쓰지 않고 남겨둔 그 123명의 여성 구성원들을 봤을 때도 6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어떤 구성원들께서 육아휴직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어떤 이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6월 1일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입학자녀 돌봄휴직을 신설을 했습니다. 최대 3개월 해서 90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입학 연도 중에는 언제나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남녀 구성원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휴직과는 별개고 이 모든 기간은 저희가 재직 기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 저희 SK텔레콤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모성보호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제도를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아마 그 안내문에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